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요,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히틀러가 미넨에서 봉기에 나섰다가 교도소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때 쓴 책입니다. 이게 이 원본인데요, 이렇게 도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제 이 회원께서 저한테 작년에 보내준 책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요, 이 극우 포퓰리즘의 열풍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전 세계가 장기 공황에 들어갔고, 그래서 극우가 극자가 앞으로 득세할 것이며 특히 극우 포퓰리즘이 매우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추세다. 그래서 EU의 해체, 더 나아가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또 전 세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유행, 또 국가별로 강한 쇼비니즘적 성격을 가진 민족주의 정당의 득세,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의 자세든 이 나의 투쟁이 지금 유럽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유럽의 극우가 득세를 하니까 이 극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책이 교재로서 지금 팔리고 있다. 한동안요, 이 책의 출간은 독일 등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나라 독일로 돌아갈 것이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25년 자신의 신념을 담은 나의 투쟁, 이 책 속에서 처음에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던 히틀러가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일으킨 미넨 쿠데타로 구속됐을 때,投獄됐을 때 구슬 필기한 책인데요. 히틀러가 이런 책을 구슬 필기해서 쓸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히틀러는 매우 인텔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출신 성분이 귀족이거나 인텔리 계급은 아니었지만 지식은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리안 순일주의를 강조하고 유대인 혐오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은 독일 노동당, 나치라고 이야기하는 노동당 당원의 필독서고, 이 책이 그야말로 나치의 도구마, 교리가 되었습니다. 나치주의자들한테 이 책은 성경이죠. 당대의 인기는 성경에 비견됐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1200만 부가 팔려갔고, 일본의 당시 일본의 이 군사 정권 하에서의 이 극우주의자들도 이 책을 탐독하고 당시 3, 40년대 일본 정치와 식민지 경영에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범학교 교사였죠. 나폴레옹 전기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즐겨 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교사 생활을 때리치우고 만주로 가서 일본 사관학교에 졸업을 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나의 투쟁은 독일에서 검서였는데요. 저작권을 가진 바이에른주 정부와 독일 당국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우려해서 출간을 막았는데, 작년에 2016년에 저작권 70년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제 이 책이 금기가 깨어지고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월에 재출간된 이 나의 투쟁이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는데, 미넨의 현대사 연구소에서 펼쳤는데 8만 5천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간된 게 아니라 출판 금기되어 있던 책을 우리 회원님이 구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발간하던 당시에 그 활자체와 내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마 다시 이렇게 편집해서 낸 책이 20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냐, 즉 다시 히틀러의 열풍이 오는 거냐 하니까, 책을 구입한 사람은 나치 네오주의자가 아니라 교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미넨 현대사 연구소가 낸 나의 투쟁에는 주석을 깨알같이, 성경에 보면 주석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3,700건의 주석을 전문가들이 달아놨는데 이 나의 투쟁을 보고 나치가 되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글들이 요 밑에 주석을 달아서 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출판본의 인기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이 극우 세력 대항에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최근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유럽 각국에 EU를 해체하고 이렇게 자국만을 위한 어떤 민족주의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논리가 나치를 닮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삼기 위해서 교사들이 그 책을 읽고 수업에서 이렇게 교재로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일종의 위선이라고 보고요. 지금 히틀러가 매우 잘못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현재와 같은 장기 경제 불황에서 대안을 내지 못하고 막연한 이상주의로 빠져간다면 히틀러는 어느 날 그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주의자들에게 다시 부활해서 숭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어제 한 신문은요, 포퓰리즘 경향이 휩쓰는 유럽을 한국의 그 신문 특파원들이 가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6월 24일 브렉시트로 영국 전역이 충격을 받았는데, 영국 내 이 최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 닛산이 있고 EU 잔류를 당론으로 정한 노동당의 텃밭이라 잔류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썬덜랜드, 영국의 썬덜랜드라는 시가 있죠. 이 축구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선수도 여기서 좀 뛰었죠. 이 썬덜랜드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61.3%가 나와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썬덜랜드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노동당의 텃밭이고 여기에 일자리도 영국 최대의 자동차 공장 닛산의 공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6개월이 지난 12월 20일 썬덜랜드 기차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램버트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EU의 규제를 받아왔다. 브렉시트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77살 먹은 반제시는 EU는 독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요,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영국 썬덜랜드의 닛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EU 지역에 수출되는 큰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 생각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좌파점 주인 데니얼 씨는 EU에 있는 한 이민자 통제가 불가능하다. 싼 이민 노동력 때문에 임금은 안 오르고 교육, 병원, 진료, 치안 등이 악화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썬덜랜드 민심은 들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과 상대적 소외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조경업을 하는 데클런 켈리 씨는 좋은 일자리 만들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정치권의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 한 20대 대학생은 현실에 분노한 사람들이 브렉시트 투표 때 캐머런 총리와 기득권 세력의 눈을 찔러버린 거다. 브렉시트가 불러일으킨 포퓰리즘의 경향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반난민, 반이슬람, 반이유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난민은 물러가라, 독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 옛 동독 지역인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중앙역 앞 광장에 극우단체 페기다, 이 페기다는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페기다가 주최한 집회에 모인 3,000명의 시민이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요, 과거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동독 지역이 독일에서는 지금 좀 낙후된 지역이죠. 동서독이 통일이 되어도 아직도 동독 지역이 일자리가 별로 없고 소득이 서독 지역의 뭐 8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서독 지역보다 오히려 동독 지역에서 거부 열풍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좌파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거부가 지금 열풍, 네오나치가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톰 난민이라 쓴 플래카드와 독일 국기도 보였다는 겁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30대 엄마, 휠체어 타고 나온 장애인, 손을 잡고 함께 나온 노부부 등도 보였는데요. 집회 주최 측의 한 청년은 무슬림 난민이 독일 국민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들은 우리 세금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일자리를 빼앗고 여자들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낙후된 공업 도시인 드레스덴은 저소득 저학력 주민이 많은 곳입니다. 독일이요,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지금 살만하다라고 하는 데인데 이 독일에서조차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낙후된 공업 도시인 드레스덴은 저학력 저소득층이 많은데요. 최근 몇 년 새 이렇게 지금 이 빈민가로 중동의 난민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비싼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집세가 싸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사는 설렁가로 몰려들죠. 그러면서 이 페기다 같은 이런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여기에 중동 난민, 이슬람 난민들이 스며드니까 그 없는 독일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들이 거구화되면서 이들 난민들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드레스덴 중앙역에서 만난 크리스티나 29살 먹은 여성은 중동 난민이 들어오는 게 싫다. 독일이 지금 다른 나라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아까 영국에서도 그렇듯이요. 왜 서민들이요, 영국 브렉시트에 찬성하고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서민들이 거구를 지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은요, EU에 들어가는 것, 시장이 넓어지고 투기가 넓어지고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싼 노동력을 쓸 수 있고 자금을 땡겨 쓰기가 쉽고 싼 이자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넓어지면요, 할 일이 많아지면서 돈을 법니다. 일자리도,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EU가 되면서 유럽 안에서도 남유럽이나 동유럽 같이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나 독일로 몰려들면요, 임금 경쟁을 하게 되면서 없는 사람들의 임금이 더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가난한 나라에서 온 못 배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하는 일자리를 하죠. 노동으로 하거나 서비스하는 거나. 자,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중동의 이슬람 난민까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몰려들어서 또 더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장기 불황에서 서민들이 어려운데 이 서민들의 경쟁이 지금 유럽 내 저소득 국가에서 이제는 중동이라는, 아프리카 난민이라는 걸 또 마주치게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당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방치하면서 하나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유럽의 통합이라는 이상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배를 두들기는 유럽의 각국의 인텔리, 상류층 정치인이나 부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요. 우리가 항상 정치적 이상은요, 대중의 현실을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자, 유럽 곳곳에서 일고 있는 이런 반난민, 반EU 정서는 유럽 정치를 뒤흔들 주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일찍 봤더라면 하고 무릎을 쳤을 때, 제가 그 신장 이식 수술했을 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게 전부 사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직후에 이제 금융위기의 흐름이 전 세계로 충격을 주고 있을 때 EU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서에 기댄 극우급자 포퓰리즘 정당이 곳곳에서 전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 5월 달에 치러질 프랑스 대선 1차, 2차까지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하니까 4, 5월 달이라 이야기합니다. 국민
존슨이라는 극우 정당의 마린 르펜, 아버지가 이 르펜으로 당수였지요. 그 딸이 지금 이어받았습니다. 1차 투표는 가볍게 통과할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중도 우파 공화당 프랑스와 피용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을 것이 확실시 됐는데, 지금 사회당의 올란드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 4, 5%밖에 안 돼서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네 번째 연임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가 속한 집권 기민당이 넉넉한 표차로 2위를 따돌리지 못하면 메르켈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극우 정당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가 지금 메르켈의 운명을 결정할 승부수라고 합니다. 반난민을 주장하는 독일 대한당이 표를 많이 얻게 되면 메르켈의 기민당은 그만큼 의석수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1당을 차지할 거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집권 민주당과 치열한 1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EU 탈퇴를 주장하는 르펜이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메르켈이 연임에 실패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때 EU는 거의 끝나버릴 거라고 뉴욕타임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북부에는요, 극우 정당 북부 동맹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금 통과하는 이 게이트웨이가 이탈리아인데요. 여기에 이 난민 수용소가 열악해서 난민들이 입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베니스 근처 코니에에 위치한 난민센터에서는요, 난민 여성이 사망을 해서 난민들이 시위를 하고 불을 지르고 전기를 차단하고 했는데요. 의사 간호사 25명이 이렇게 갇혔다고 합니다. 이 시위에. 그런데 이 코트 디부아르 출신 25살 여성 난민이 샤워 도중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급차 출동이 늦어 난민이 사망해서 시위가 일어났다는데요. 자, 이런 어떤 시위들에 대해서 이탈리아 북부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우리가 집권하면 난민을 다 추방해버리겠다. 2017년에는 이탈리아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요,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난민도 돌봐야 되고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살도록 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기 어려워졌을 때, 곳간에 인심 난다고 우리가 못 살게 될 때, 우리 한국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떨어지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요즘 뭐 다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교포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내부에서 극우적인 경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상당수가 다문화나 조선족, 고려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극우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가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부터 지금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도 극우가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극우화 경향은요, 히틀러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부활시키고 머지않아서 이것이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측을 잘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사회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 편견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 답이 상당히 보인다는 겁니다. 내년에 당장 메르켈 연임이 실패하고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득세를 하게 되면 지금 전후의 유럽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는 작년에 이 전 세계의 전후 구도가 한 30% 정도 파괴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유럽의 극우로 한 20%, 지금 절반쯤 파괴되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질서가요. 내년에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이 당선되면 또 한 30% 이상의 파괴를 가져올 겁니다. 독일이 메르켈이 무너지는 날 이 모든 질서는 100%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가보지 못한 포퓰리즘과 극우화라는
전임미답의 세계에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닌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되고 정으로 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히틀러가 원래 하가였습니다. 소박한 하가였고 이 하사관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되어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학살하게 된 부분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 사람으로 히틀러로 하여금 논리를 갖추게 만들었고, 상당수 독일 상류층 인텔리들이 전부 거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히틀러 혼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히틀러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보게 될 전 세계의 상황이요, 그것보다 더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난민에 대한 적대감, 이게 뭡니까? 결국 히틀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히틀러도 처음부터 홀로코스트 가서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이고 그러지 않았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강경해졌던 겁니다. 당시 유럽의 서민들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금융을 장악해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을 적대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자, 지금 전 세계에 거구하여 우리가 경제사회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 거구화와 포퓰리즘을 막을 도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두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